총선 참패 이후에 한동훈은 팬덤을 기반으로 해서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통령은 3번이나 오찬을 초대했고 여전히 한동훈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는 강해야 합니다. 적에게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자신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따르는 국민까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 주변은 온통 적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윤 대통령을 포기하고 싶지만 아직은 윤 대통령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한동훈에게 기대했던 바는 매우 컸습니다.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열광적으로 그를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나 100일간의 총선 그리고 총선 참패 이후 20여일 동안 보여준 한동훈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맡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즉흥적 판단은 아닙니다. 사상과 철학적 개념을 통해서 그리고 역사와 고전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지금도 한동훈을 지지하는 팬덤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총선 기간 동안 가장 고생했다고 한동훈의 사심없는 애국심, 진정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준 사심없는 진정성에 다시 한번 뭉쳐야 한다는 그들의 주장은 공허할 뿐입니다. 그 진정성을 누가 보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30년 구형했던 한동훈입니다. 제목은 묵시적 청탁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동훈의 진정성과 이번 총선에서 진정성은 왜 그렇게 달랐습니까? 그때 다른 것이 진정성입니까? 감히 누구도 한 길의 사람의 마음속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정성을 말하는 사람, 사심을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자유주의자의 한계를 벗어나는 평가들입니다. 좌파들의 공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라는 걱정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보수 우파가 전멸할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든도 윤석열과 한동훈은 뭉치게 해야 한다, 이간질하지 말라는 등등 한동훈의 팬덤은 그야말로 눈물겹게 난리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이제 총선도 끝났습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총선 전후로 한동훈 위원장이 보여준 사례를 통해서 한동훈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동훈은 대통령에게 대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경률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보였을 때 한동훈은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라고 대통령에게 고함을 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미 선을 넘었습니다. 이것이 우파입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개인 윤석열을 초월해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신의 주장이 천번 만번 옳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광기를 부린 인성은 낙제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뱀의 사악한 혀에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보수주의자는 전통적 질서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점을 한동훈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한동훈은 대통령의 오찬 초대를 3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여러 번 오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3번 모두 한동훈은 거절해버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하의 굴욕적인 배신, 참을 수 없는 광기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오찬에 초대했다는 것은 최고 권력자의 진 면목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쩌든도 한동훈을 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 국민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 굴욕을 당하고도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은 개인적 자존심마저 버렸습니다. 오직 국가를 생각하는 통큰 윤석열의 리더십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에 한동훈은 총선 참패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반감으로 인해서 오직 자신의 개인 자존심이 국가의 위기보다 상위에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동훈에게는 자신이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리더는 국가를 위해 참아야 했습니다. 대통령의 초대를 거부한 것은 국가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3번째, 한동훈의 내면은 빈 깡통이었습니다. 총선 전후로 120여일 동안 한동훈의 내면은 충격적일 만큼 철학적으로 빈곤한 빈 깡통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는 공천에서 나타났고 총선 참패로 이어졌습니다. 이래놓고도 참패를 대통령 탓이라고 대통령에게 고함치고 화풀이 한다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화풀이에 불과합니다. 50년 인생에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온실 속의 화초가 처음으로 온실 밖으로 나와서 세상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한동훈은 우파와 좌파가 무엇인지 그것도 공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라는 최고의 지위를 덜컹 받았습니다. 한동훈은 함께하면 길이 된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함께하면 길이 된다. 이것은 더불어 함께한다는 민주당과 김일성 교시에 나타난 집단주의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보수우파 정당이 이런 구호를 내걸고 선거에서는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주의 성향이 매우 강한 대한민국 청년 세대들에게 이 구호를 반복하게 될 경우 매우 이질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런 이념의 혼동이 참패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 총선 기간 내내 시민단체들이 주장해야 할 공공선을 줄기차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이념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도 모르면서 공공선을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당도 하지 않는 좌파 시민운동을 국민의힘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동훈의 요란했던 빈 깡통의 실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동훈은 보수 우파에게 계륵이었습니다. 내버리자니 아깝고 삼키자니 목에 걸리는 뼈다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한동훈 없이 윤석열 정부를 끌고 갈 수 있겠는가? 라며 한동훈의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검사로 매우 유능했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이라는 참모로서도 매우 유능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의 리더십은 거품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출시한 것 이외에 특별한 서사가 없는 사람이 또 당대표가 된다면 우리 보수 우파는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큰 위험이 될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입니다. 차라리 우리 보수 우파들은 한동훈에 대한 미련을
여기서 접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은 수년 동안 이념과 정치에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호락호락하지 않는 분입니다. 보수 우파는 후배가 선배에게 대들고 고함치고 징징대는 모습을 배신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개인의 정치적 실험과 야욕의 희생으로 국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